네, 뉴욕 증시 주요 은행들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왔지만 사실 전체 시장을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도 실적 자체만 보자면 출발은 나쁘지 않은데 관전 포인트들 김종학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기자, 은행주들 실적 일단 시장의 버팀목이 돼주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주도 좀 기대해 볼 만할까요? 네, 이번 주 아직까지는 출발이 좋은 상황입니다. 네. 미 증시 개장 전에 지금 선물 증시 움직임을 보면 유럽 시장을 포함해서 지난 주말 공개됐던 대형은행의 실적에 안도하는 흐름이 확인됩니다. 예. 지금 뉴스 시작 전까지 확인된 선물 지표로는 각각 0.13%, 0.07% 상승 중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투자자들이 지금의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이게 아무래도 JP모건이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이후에 상당히 은행주에 퍼졌었던 우려를 불식시키는 정도의 전년 대비 52%나 증가하는 순이익을 남겼기 때문에 나머지 은행들에 대한 기대가 이 시장에 계속 반영되고 있는 걸로 지금까지는 풀이가 되고요. 이제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부터 나머지 대형 은행주들 그리고 기술주, 유통주들의 실적이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는 낮아진 눈높이에 맞춰서 실적을 낼 수 있느냐에 관건이 좀 맞춰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간단히 일정을 표로 짚어보자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서학개미들이 가장 관심 있는 기업이겠죠. 이 주 중반에 발표하는 테슬라가 19일에 1분기 실적을 공개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정규장 개장 이후에 나오는데 아무래도 지금 뭐 에코프로 같은 기업들이 움직일 정도 우리나라의 전기차나 배터리 시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파장이 큰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보다 앞서서 오늘 밤에는 이제 찰스 슈왑 미국의 최대 증권사가 실적을 공개하고 그리고 화요일에는 넷플릭스와 골드만삭스 그리고 주 후반에는 AT&T 통신사와 그리고 가장 소비재 좀 민간 소비에 가장 연관이 깊은 기업들이 이제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한 58개 기업들이 실적을 공개를 하면서 1분기 어닝 시즌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실적 나오는 종목들 좀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테슬라부터 볼 텐데 1분기 차량 주문이 기록적이었음에도 주가 하락했습니다. 분기 실적도 뭐 눈높이가 당연히 좀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예상폭이 상당히 크다면서요?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들이 기대치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걸 조금만 맞추지 못해도 주가가 하락하는 변동성을 많이 보이곤 했는데 테슬라가 지금 올해 들어서 시가총액만 5,700억 달러 정도 될 정도로 많이 주가는 회복한 상태입니다. 71% 정도가 오른 상태인데 아무래도 한국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현재 이제 투자하고 있는 규모만 간단히 짚어드리면 106억 달러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 있는 가장 큰 기업이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제 전기차 시장을 이렇게 선도하면서 우리 투자자들의 관심도 많은 테슬라지만 이 표를 보시는 것처럼 작년 1분기까지만 해도 주당 벌어들이는 순이익이 1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가 올해 1분기 현재 예상치가 0.86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20% 정도 실적이 깎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인 것이고 이런 흐름이 이제 2분기 되면 회복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테슬라가 지금 올해 들어서만 이제 가장 비싼 모델 S나 X 모델의 가격을 3번이나 내린 상태고 좀 대중적으로 많이 판다고 하는 모델 X 가격도 20% 가까이 내렸기 때문에 실적 하락이 좀 불가피하다라는 게 전반적으로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에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실적이 나빠진다면 뭐 주가는 내릴 가능성이 크겠지만 지금 나오는 얘기들 들어보면은 이번에는 좀 다르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전반적으로 눈높이가 낮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만 더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가 오를 수도 있는 또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커졌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 하락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월간 이제 다음 분기의 어떤 회복 속도 그리고 지금의 수익 구조, 이 전기차를 팔아서 점점점 마진은 줄겠지만 이걸 어느 정도 테슬라가 유지하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월가에서 테슬라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 애널리스트 멘트가 이 지금 트위터에 공개가 하나 되어 있는 걸 가져왔는데 시장의 주요 관심사가 가격 인하 이후에 비즈니스 모델, 마진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 이 월가에서 지금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 테슬라가 이 전기차 마진을 20%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지켜보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걸 조금만 넘게 된다면 시장의 눈높이를 맞추는 셈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에는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좀 우리 시장에 빗대보자면 삼성전자가 반도체 감산 직전까지는 굉장히 주가도 많이 조정을 받았었지만 오히려 감산을 공식화한 이후에 주가가 반등을 했잖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많이 가격을 인하하고 실적 압박을 많이 받고는 있지만 오히려 이 이후에도 주가가 조금 오를 수 있는 실적이 오를 수 있는 여지를 확인시켜주게 된다면 투자자들을 안도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멘트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실제 이제 투자자들 월가 쪽에서 나오는 보고서를 보면 TD 코엔이 조금 낮게 예상을 해서 테슬라가 주당 한 170달러 정도까지는 오를 것이다. 그나마 상향한 게 이 정도인 것이지만 골드만삭스나
하나나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에는 주당 250달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 수준 이상으로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테슬라가 조금 더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넷플릭스입니다. 수익성 회복에 정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서 더 글로리가 시즌을 쪼개서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구독자 이탈을 막기 위한 전략이었다면서요? 정말 넷플릭스가 고육지책으로 짜낸 게 인기 드라마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볼 수 있게 구독을 유지하게끔 끌어내는 전략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난 4분기의 실적을 공개했었던 이제 1월만 해도 당시에 이제 예상을 깨고 굉장히 구독자가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었는데 이 이후에는 넷플릭스가 구독자 이탈을 막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마를 잘게 쪼개서 계속 유지시키는 그런 방식이나 더 적은 제작비를 들여서 수익 구조를 만회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선회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화제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논란이 됐었죠. 유료 가입자 간의 계정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캐나다를 포함한 4개 나라에서 이를 제약하는 조치를 실행해 왔는데 막상 또 구독자들이 워낙 반발하면서 이를 확장하지는 못했어요. 실제로 그러면은 이러한 제한 조치가 정말 구독자 증가에 유입이 도움이 됐느냐 이게 이번 분기에 파악이 되기 때문에 실적에서 좀 지켜볼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월가 멘트를 조금 소개해드리면 제시카 에를리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이제 비밀번호 공유를 단속을 했더니 신규 구독자가 늘어나는 고무적인 신호가 있었다. 네. 실적이 저점을 확인했을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이 나온 것이고요. 또 알리샤 리스 웨드부시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정말 뭐 오징어 게임 같은 어마어마한 그런 드라마가 아니더라도 홈 트레이닝 간단한 영상을 가지고도 이 서비스하는 저비용 콘텐츠가 넷플릭스에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 가치나 기업의 수익 구조는 더 좋아졌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두 기술 기업이 시장에 화제를 불러일으킬 건 분명해 보이긴 하는데 당장 또 오늘 시장 방향에 영향을 미칠 건 무엇보다도 은행주들일 겁니다. 전망 어떨까요? 지금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엔 좋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오늘 밤에 공개를 하는 최대 증권사 찰스 슈왑입니다. 이 실리콘밸리뱅크 사태 이후에 예금자들이 가장 빨리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됐었던 금융회사이기 때문인데요. 찰스 슈왑은 실리콘밸리뱅크와 함께 여러 가지 이제 인출 사태가 불거진 이후부터 주가가 내리하락하면서 지난주에 다른 은행들이 많이 올랐는데도 혼자 빠지면서 올해 들어서만 39% 주가가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오늘 밤 이제 실적 공개 이후에 주목해볼 부분은 지금 이제 예금으로 피신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규모냐 아니면 이제 찰스 슈왑은 증권사니까 증권으로서 앞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위험자산으로 남겨놓은 비율이 어느 정도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예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택했다라고 한다면 은행 입장에서는 굳이 필요치 않은 이자를 더 지급해줘야 하는 그런 비용이 발생해서 수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찰스 슈왑의 장기 실적에 부정적인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나 지켜볼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이제 급성장한 이제 JP 모건의 실적하고 다르게 기존의 이제 증권 기반 증권사들이 그럼 이런 금리 인상 사이클 국면에서 어느 정도 생존이 가능하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이벤트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찰스 슈왑 같은 경우는 이슈가 있던 만큼 이번 실적도 주시를 하셔야겠고 여기에 더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까지 대형 은행들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들 기업들은 전망 어떨까요? 네, JP 모건 체이스 이후에 이제 나머지 은행들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또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 JP 모건 실적 한 번만 더 언급해 드리면 1분기에 이제 순이익이 52%, 기존의 주당 순이익이 4.1달러인데 이제 시장 예상은 3달러 수준이었기 때문에 아주 높은 실적을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은행의 이제 경영을 이끄는 제이미 다이먼 회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 앞으로 더 지속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스럽다, 아주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가이던스를 내놓기도 했고요. 또 그리고 같은 날 이제 실적을 내놓은 레리 핑크 블랙록 회장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긴축에 대해서 오히려 더 우려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자면 이 은행들 같은 경우, 증권사와 다르게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점점 올라가면서 여기에 따른 이자 마진이 늘고 특히나 지역은행에 있던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이를 통한 수익 구조가 안정된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건데 이제 이번 주에 공개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여기에 수혜를 입었을 거라는 게 월가 지금 해석이기는 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도가 높은 회사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주요 애널리스트들의 이제 분석을 집계한 자료를 보면
보면 과거의 12개 분기 정도, 한 3년 정도 데이터를 봤을 때 10개 분기 정도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실적을 상당히 방어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올해도 걱정할 것 없다. 이런 해석이 하나가 나오고 있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 3,000명 정도 굉장히 많은 규모의 또 해고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이비드 솔로몬 이제 CEO가 앞으로 그러면 이 금리 인상 사이클 이후에 어떤 경영 전략을 취하느냐, 앞으로 이제 들어온 예금들에 대해서 대출을 조금 더 완화해 줄 것이냐, 좀 더 위험자산 투자를 유도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또 제이미 다이먼 회장만큼 크기 때문에 여기에도 주목 포인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소비재 기업들도 경기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업들이죠. 실적이 나오는데 어떨까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테슬라가 관심이지만 미국에서는 은행주와 이런 소비재가 더 관심입니다. 존슨앤존스, 프록터앤갬블 같은 경우에는 뭐 치약이나 뭐 아니면 생활용품 여러 가지들을 쓰게 되는데 이들 업체들 제품밖에 쓰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 결정력이 아무래도 있는 기업들이고 금리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우려를 비껴나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좀 걱정스러운 것은 미국의 이제 소비자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둔화되고 있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기 둔화의 여러 압박 속에서도 이들 기업이 실적을 잘 냈느냐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의 최대 철도 기업인 SCX 그룹이 이제 실적을 내놓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공급망 차질 이슈로 인해서 철도 파업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기업이 그런 여러 가지 이슈를 딛고 올해 이제 전년 대비 이제 또 상당히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정말로 실적이 늘어나는지 그렇게 된다면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생각보다는 좀 더디게 진행될 수 있겠다라는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중국 이슈도 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미국을 견제하려는 중국 경제 회복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들이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또 전망 체크해보죠. 네, 사실 고 웨스트지만 최근의 관심은 중국입니다. 중국이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한 이후에 정말로 경기가 살아나고 있느냐를 계속해서 의심을 하고 진단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호를 제공할 만한 데이터가 내일 공개됩니다. 중국의 이제 국가통계국이 1분기 GDP를 공개하는데 예상치가 4.0%로 중국 정부가 목표치로 밝혔던 5.0%보다는 1%포인트 정도 낮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 이후에 어떤 경제 성장 속도, 교역이라던가 그 해외에서 들어오는 자금들, 최근에 이제 프랑스가 중국에 굉장히 구애를 하면서 여러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로 경제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지표고요. 또 하나 주목할 데이터가 중국의 이제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지표가 함께 공개되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매 판매 지표가 둔화가 되면서 경기 침체의 단서가 됐는데 중국은 반대입니다. 지난해 12월까지는 감소하던 이 숫자가 올해 들어서 1월과 2월 계속해서 3.5%가량 성장을 했고 지난달에도 같은 수준의 성장폭을 보였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탄탄한 신호가 나올지 이 부분과 앞으로 우리나라에 정말 이런 긍정적인 신호를 던져줄지 이것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에 이번 주 리치먼드, 뉴욕, 클리블랜드, 애틀랜타,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들 발언들과 연준 이사 3명까지 총 8명의 연준 인사들 발언이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바쁘게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고 웨스트 김종학 기자였습니다.